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한 인생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치매 예방 음식에 대한 모든 상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의학계와 영양학계가 확신했던 뇌에 좋은 음식들이 사실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예전 방식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음식으로는 치매를 절대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중요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브레인푸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까지 의학 교과서에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뇌가 건강해지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영양학자들이 수십 년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런 음식들을 추천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치매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브레인푸드를 열심히 먹었는데도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제가 최근에 만난 74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뇌에 좋다는 음식만 골라서 드셨습니다. 견과류도 매일 드시고 생선도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할머니는 65세부터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반대로 68세 할아버지는 특별히 뇌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드시지도 않았는데 80세가 넘은 지금도 손자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복잡한 계산도 척척 해내세요. 이런 모순적인 사례들이 정말 많았어요. 바로 이 시점에서 한국의 연구진들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202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삼성서울병원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치매 예방의 진짜 비밀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정체는 바로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특정 음식들이었습니다. 연구팀은 10년간 65세 이상 노인 8,000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를 발견했어요. 지금까지 뇌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해로웠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상, 음식들이 치매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을 찾은 것 같았어요.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네이처에 게재되면서 전 세계 의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진짜 치매를 예방하고 어떤 음식들이 오히려 뇌를 망가뜨리는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중요한 사실을 몰랐던 걸까요? 이 모든 궁금증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시던 상식이 완전히 바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들으실 내용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뇌 건강을 평생 지켜줄 소중한 정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치매 예방을 위해 비싼 건강보조식품을 드시고 계셨나요? 아니면 특별한 뇌에 좋다는 음식들만 골라서 드시고 계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잠시 멈추시고 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치매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치매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20년, 30년에 걸쳐 서서히 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뇌에 좋다고 생각하며 먹었던 음식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뇌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관을 막고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독을 약이라고 생각하며 먹고 있었던 셈이에요. 이제 그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치매 예방을 위해 은행잎 추출물이나 징코 빌로바를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메가3 보충제를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난 20년간 우리가 뇌에 좋다고 믿어왔던 음식들과 보충제들이 실제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기대했던 효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는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에요. 제가 건강한 인생 채널을 운영하면서 만난 67세 김영애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인터넷에서 치매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보고 매일 아몬드를 한 줌씩 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몬드를 소금에 절인 가공 아몬드를 드셨다는 거예요. 김영애님은 아몬드가 뇌에 좋다는 것만 알고 계셨지. 소금에 절인 아몬드가 혈압을 올리고 뇌혈관을 손상시킨다는 것은 모르셨던 거죠.
3년 동안 매일 드신 결과 혈압이 급상승했고 결국 경미한 뇌경색까지 오셨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요? 바로 정보의 절반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몬드 자체는 분명 뇌에 좋은 음식이에요. 하지만 어떤 아몬드를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거죠. 또 다른 사례도 들려드릴게요. 72세 박철수님은 치매 예방을 위해 매일 참치캔을 드셨습니다. 참치에 오메가3가 풍부하다는 정보를 보고 시작하신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참치캔에 들어있는 수은과 나트륨이었습니다. 박철수님은 1년 반 동안 매일 참치캔 1개씩 드신 결과 체내 수은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수은은 뇌신경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오메가3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뇌에 더 큰 해를 끼친 셈이었죠. 이런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건강한 인생 채널 시청자분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연만 해도 수백 건이 넘어요. 대부분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 경우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잘못된 정보였을까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신 잘못된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모든 생선이 뇌에 좋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생선에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생선이 똑같지는 않아요. 큰 생선일수록 수은 농도가 높고 양식 생선일수록 항생제와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특히 참치, 상어, 황새치 같은 대형 어류는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어서 수은이 농축되어 있어요. 이런 생선을 자주 먹으면 오메가3의 좋은 효과보다 수은의 나쁜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상식은 견과류는 무조건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생각입니다. 견과류에는 분명 뇌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요. 하지만 칼로리가 매우 높습니다. 호두 한 줌만 먹어도 200칼로리가 넘어요. 과도한 칼로리 섭취는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뇌혈관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시중에서 파는 견과류 대부분은 소금이나 설탕으로 가공되어 있어서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포도주나 적포도주가 뇌에 좋다는 믿음입니다. 물론 적포도주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알코올 자체가 뇌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키거든요.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져서 더욱 위험합니다. 레스베라트롤을 얻으려면 포도나 포도주스를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해요. 네 번째는 카레가 치매 예방에 좋다는 정보입니다. 카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뇌염증을 억제한다는 연구가 있어서 널리 알려졌죠. 하지만 문제는 시중에서 파는 카레 대부분이 나트륨과 인공첨가물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시판 카레를 자주 먹으면 커큐민의 좋은 효과보다 나트륨과 첨가물의 나쁜 효과가 더 클 수 있어요. 커큐민을 얻으려면 생강황을 직접 사용하거나 첨가물이 없는 순수한 카레 가루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두뇌 활동에 당분이 필요하다며 초콜릿이나 사탕을 먹는 것입니다. 뇌가 포도당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탕이나 단순당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급격한 혈당 상승은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치매 위험을 증가시켜요. 뇌에 필요한 포도당은 현미나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에서 얻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코코넛 오일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주장입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내용이에요. 코코넛 오일의 중쇄 지방산이 뇌에서 케톤체로 전환되어 에너지원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오히려 코코넛 오일은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아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혈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인터넷과 방송을 통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지고 있어요. 건강한 인생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정보만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퍼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부분적 진실을 전체 진실처럼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몬드가 뇌에 좋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어떤 아몬드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죠? 두 번째는 상업적 이익 때문입니다. 건강보조식품 회사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팔기 위해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소비자들은 이런 정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차를 무시하고 일반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았던 것이 모든 사람에게 좋다고 단정 짓는 거예요. 하지만 나이, 성별,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영양소와 주의해야 할 것들이 다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한 인생 채널에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진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뇌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위험한 음식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런 음식들은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10년, 20년에 걸쳐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인생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만난 수많은 치매 환자분들의 공통점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특정한 음식들을 오랫동안 즐겨 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음식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이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공격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런천 미트 같은 가공육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간편하고 맛있다고 해서 자주 드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고 계십니다. 가공육의 가장 큰 문제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라는 보존제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화하는데 이것이 뇌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이순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아침마다 햄 샌드위치를 드시고 저녁에는 소시지 볶음을 즐겨 드셨어요. 30년간 이런 식습관을 유지하셨는데 65세부터 급격히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순자님의 뇌혈관 곳곳에 염증 반응이 나타났고 혈관벽이 두꺼워져 있었어요. 질산염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가공육을 끊으신 후 6개월 만에 염증 수치가 현저히 감소했어요. 가공육이 위험한 또 다른 이유는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햄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뇌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가공육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입니다. 이것들이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뇌로 가는 혈류를 방해합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면 금세 죽어버려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이에요. 이 정도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가공육을 드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위험 음식은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 음식, 과자, 빵, 아이스크림 등에 많이 들어있어요. 트랜스지방은 자연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인공적인 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이 뇌에 미치는 악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뇌세포막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신경전달 물질의 이동을 방해합니다. 마치 세포들 사이에 통신이 막히는 것과 같아요. 건강한 인생 채널 시청자분 중에 김미영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마가린을 발라 먹는 식빵과 함께 커피를 드셨어요. 점심에는 편의점 도시락을 자주 드셨고 저녁에는 치킨이나 튀김을 즐겨 드셨습니다. 김미영님은 60세부터 집중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기억하기 어려워지셨어요. 혈액 검사를 해보니 염증 수치가 매우 높았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트랜스지방의 가장 큰 문제는 뇌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뇌에 염증이 생기면 신경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시냅스가 손상되어요. 이것이 바로 기억력 저하와 인지능력 감퇴의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또한 트랜스지방은 혈액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킵니다. 이로 인해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뇌경색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미국 식품의약청에서는 트랜스지방을 2018년부터 완전히 금지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많은 식품에 트랜스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음식은 정제당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입니다. 사탕, 초콜릿, 케이크, 콜라, 과일 주스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음식들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급격한 혈당 상승이 뇌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뇌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반복적인 혈당 급상승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뇌세포가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요. 마치 문은 있는데 열쇠가 맞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박영수님이라는 74세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당뇨병은 없으셨지만 단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매일 콜라를 2캔씩 드시고 초콜릿도 자주 드셨어요. 박영수님은 70세부터 이름을 자주 잊어버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뇌 MRI를 찍어보니 뇌혈관의 미세한 손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정제당의 또 다른 문제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을 교란시킨다는 것입니다. 단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지만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더 많은 단 음식을 찾게 돼요. 이것이 바로 당분 중독의 시작입니다. 당분 중독이 되면 뇌의 보상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정상적인 음식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이 과정에서 뇌의 인지 기능도 함께 떨어집니다. 또한 정제당은 뇌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이 염증 물질들이 신경세포를 공격해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에 특히 큰 손상을 입혀요. 이 세 가지 위험 음식들의 공통점은 모두 뇌염증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뇌염증은 치매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예요. 염증이 지속되면 신경세포가 죽고 뇌가 위축되면서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음식들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물론 가능하다면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을 권합니다. 먼저 가공육부터 줄여보세요. 햄이나 소시지 대신에 직접 삶거나 구운 살코기를 드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에요.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는 음식도 서서히 줄이세요. 마가린 대신에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고 튀김 음식 대신에 찜이나 구이 요리를 선택하세요. 과자나 빵을 살 때는 성분표를 확인해서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세요. 정제당이 많은 음식들도 천천히 줄여나가세요. 콜라나 사이다 대신에 물이나 녹차를 드시고 케이크나 과자 대신에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이 그리우시면 천연 감미료를 사용해보세요. 이런 변화들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지나면 입맛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오히려 예전에 드시던 음식들이 너무 달거나 짜게 느껴지실 거예요. 건강한 인생 채널 시청자분들 중에 이미 이런 변화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모든 분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것이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은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으로 결정됩니다. 이제 진짜 뇌에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위험 음식들도 충분히 무서웠지만 사실 더 교활한 적들이 있습니다. 이 적들은 겉으로는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뇌혈관을 조용히 공격하고 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암살자처럼 말이죠. 건강한 인생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발견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음식들이 실제로는 뇌혈관에 심각한 손상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저는 수문적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세 가지 수문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고 싶어지실 거예요. 첫 번째 수문적은 바로 나트륨 과다 섭취입니다. 소금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짜게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권장량의 2배에서 3배를 드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숨은 나트륨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량의 80%가 넘는 나트륨이 들어있어요. 김치찌개 한 그릇에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단맛이 나는 빵이나 과자에도 상당한 양의 나트륨이 숨어 있어요. 제가 진료한 71세 최영희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싱겁게 드신다고 하시면서도 매일 김치를 많이 드셨어요. 또 국물 요리를 좋아해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최영혜님은 65세부터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40 정도였는데 5년 사이에 180까지 올라갔습니다. 높은 혈압이 지속되면서 뇌혈관의 미세한 손상들이 누적되었어요. 나트륨이 뇌에 미치는 악영향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혈액의 삼투압이 높아져서 혈관벽에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이 지속되면 뇌혈관의 내피세포가 손상되어요. 손상된 혈관벽에는 콜레스테롤과 각종 노폐물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더 심각한 것은 나트륨이 뇌의 백질이라는 부위에 특히 큰 손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백질은 뇌의 여러 부위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역할을 해요. 백질이 손상되면 뇌의 각 부위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해서 인지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최영혜님은 나트륨 섭취를 줄인 후 6개월 만에 혈압이 150으로 떨어졌고
1년 후에는 130대까지 내려갔어요. 더 놀라운 것은 기억력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숨은 적은 인공감미료입니다. 설탕 대신 사용하는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같은 것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칼로리가 없으니까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인공감미료가 뇌에 미치는 악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특히 아스파탐은 뇌에서 아스파트산과 메탄올로 분해되는데 이 물질들이 신경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일으킵니다. 건강한 인생 채널 시청자분 중에 김정호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당뇨병이 있어서 설탕 대신 인공감미료를 사용하셨어요. 다이어트 콜라도 매일 2캔씩 드시고 무설탕 과자도 자주 드셨습니다. 김정호님은 62세부터 두통이 자주 생기고 집중력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새로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워지고 약속도 자주 까먹으셨어요. 인공감미료의 가장 큰 문제는 뇌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균형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들은 기분과 인지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균형이 깨지면 우울증과 기억력 장애가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감미료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변화시킵니다. 장과 뇌는 밀접한 연결이 있어서 장 건강이 나빠지면 뇌 건강도 함께 나빠져요. 이것을 장내축이라고 부릅니다. 김정호님은 인공감미료를 끊고 천연감미료인 스테비아나 과일로 단맛을 대신하신 후 3개월 만에 두통이 사라졌어요. 6개월 후에는 집중력도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숨은 적은 과도한 알코올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상식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아주 적은 양의 알코올도 뇌에 해로울 수 있어요. 알코올이 뇌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알코올은 뇌혈관 장벽이라는 중요한 방어막을 손상시킵니다. 이 장벽은 해로운 물질들이 뇌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뇌혈관 장벽이 손상되면 독성 물질들이 뇌로 쉽게 들어올 수 있어요. 또한 뇌에서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서 뇌에 쌓이게 됩니다. 이런 노폐물들이 바로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들이에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박동수님이라는 68세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매일 저녁 소주 한 잔씩 드셨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양으로 보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지만 매일 마시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박동수님은 66세부터 잠을 자주 깨고 아침에 머리가 무거우셨어요. 점점 기억력도 나빠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려워지셨습니다. MRI 촬영 결과 뇌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정도 더 위축되어 있었어요. 알코올의 또 다른 문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해요.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에서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중요한 작업이 일어납니다. 이 청소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에 독성 단백질들이 쌓여서 치매 위험이 크게 높아져요. 특히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박동수님은 금주를 시작한 후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어요. 한 달 후에는 아침에 머리가 맑아졌고 3개월 후에는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 세 가지 숨은 적들의 공통점은 모두 혈관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류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에요. 뇌혈관이 건강해야 뇌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 과다는 혈압을 올려서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인공감미료는 신경독성을 일으켜서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며 알코올은 뇌혈관 장벽을 파괴해서 독성 물질의 침투를 허용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숨은 적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이에요. 라면, 햄, 치즈, 빵, 과자 등에는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집에서 요리할 때는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해보세요. 바질, 로즈마리, 마늘, 생강 등은 짠맛 없이도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레몬즙이나 식초를 사용하면 신맛으로 짠맛을 대신할 수 있어요. 인공감미료를 피하려면 식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아스파탐, 사카린,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칼륨 등이 적혀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다면 스테비아나 몽크프루트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세요. 알코올은 가능하면 완전히 끊는 것이 좋지만 어렵다면 최소한으로 줄여보세요. 일주일에 2잔 이하로 제한하고 연속해서 마시지 마세요. 술 대신 무알코올 맥주나 포도주스를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인생 채널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이런 것들을 모두 피하면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뇌에 정말 좋은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부터 그런 음식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시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정말 기대되는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하는 놀라운 슈퍼푸드들 말이에요. 건강한 인생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만난 가장 놀라운 사례들은 모두 이런 슈퍼푸드들을 꾸준히 드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80세가 넘어서도 20대처럼 기억력이 뛰어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능력도 탁월하셨어요.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슈퍼푸드는 모두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이 음식들이 어떻게 우리 뇌를 보호하는지 자세한 메커니즘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슈퍼푸드는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정어리, 꽁치, 연어 같은 생선들이에요. 이 생선들에 들어있는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이 뇌 건강에 정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강미자 님이라는 76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50년간 거의 매일 생선을 드셨어요. 특히 고등어를 좋아해서 일주일에 4번은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76세인데도 30년 전 일들을 생생히 기억하시고 새로운 스마트폰 사용법도 금세 익히셨어요. 강미자님의 뇌 MRI 촬영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6세 평균보다 뇌 용적이 15%나 더 컸어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가 매우 건강했습니다. 이는 오메가3의 뇌 보호 효과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DHA가 뇌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이에요. 세포막이 유연해야 신경전달 물질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DHA가 부족하면 세포막이 딱딱해져서 뇌세포들 간의 소통이 어려워져요. 또한 DHA는 뇌에서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염증이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DHA가 이 염증을 막아주는 거예요. 마치 뇌 속의 소방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PA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나요. 뇌는 우리 몸 전체 혈류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EPA가 혈액을 맑게 하고 혈류를 개선해서 뇌세포들이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 이상 등푸른 생선을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60%나 낮았어요. 이 정도면 정말 놀라운 예방 효과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생선을 고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생선일수록 수은 농도가 높습니다. 참치나 상어, 황새치보다는 고등어, 정어리, 꽁치, 연어 같은 중간 크기 생선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 슈퍼푸드는 항산화 물질이 가득한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블랙베리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 작은 과일들 속에는 뇌를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무려 수백 가지나 들어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효과를 보여주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70세 이상 노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매일 블루베리 한 컵을 먹게 하고 다른 그룹은 먹지 않게 했습니다. 12주 후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블루베리를 먹은 그룹은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5%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먹지 않은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뇌 영상 촬영에서 블루베리 그룹의 뇌 활성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블루베리의 파란 색깔을 만드는 색소인데 이것이 뇌혈관을 확장시켜서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켜요. 또한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건강한 인생 채널 시청자분 중에 이순봉님이라는 72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컵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머리가 맑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순봉님은 예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웠는데 블루베리를 먹은 후로는 한 번만 들어도 기억할 수 있게 되셨어요. 또한 복잡한 요리 레시피도 더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딸기에 들어있는 펠라고니딘과 라즈베리의 엘라그산, 블랙베리의 시아니딘도 모두 뇌 보호 효과가 뛰어납니다. 이런 성분들은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촉진하고 기존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을 강화시켜요.
베리류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냉동 베리도 영양가는 거의 동일하니까 계절에 관계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컵 정도가 적당하고 요거트와 함께 드시거나 시리얼에 넣어서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슈퍼푸드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가 뇌 건강에 가장 좋아요. 호두를 반으로 쪼개 놓으면 뇌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정말로 뇌에 좋다니 자연의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호두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또한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항산화 물질도 가득합니다. 이런 성분들이 합쳐져서 뇌를 종합적으로 보호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스페인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55세 이상 성인 447명을 3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매일 호두 30g을 먹은 그룹이 먹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과 인지 능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특히 호두를 먹은 그룹은 작업 기억이라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작업 기억은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하는 능력인데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화번호를 듣고 바로 다이얼하거나 요리할 때 여러 재료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모두 작업 기억과 관련 있어요. 제가 만난 환자 중에 김철환 님이라는 69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호두 6개씩을 드셨어요. 2년 정도 꾸준히 드신 결과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철환 님은 예전에는 신문을 읽을 때 집중력이 떨어져서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어야 했어요. 하지만 호두를 먹기 시작한 후로는 한 번에 긴 글도 쭉 읽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또한 바둑을 두실 때도 예전보다 훨씬 깊게 생각할 수 있게 되셨어요. 아몬드와 피스타치오도 뇌 건강에 좋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뇌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피스타치오에는 루테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줍니다. 견과류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적당량을 지키는 것입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서 너무 많이 드시면 체중이 늘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호두라면 6개에서 8개 정도가 좋습니다. 또한 소금이나 설탕으로 가공된 견과류는 피하세요. 생견과류나 약간 구운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공복에 먹는 것보다는 식후에 먹는 것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슈퍼푸드는 녹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상추, 깻잎 등이 대표적이에요. 이런 채소들에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 베타카로틴 등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엽산은 뇌에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엽산이 충분하면 호모시스테인을 안전한 물질로 바꿔서 뇌를 보호합니다. 비타민 K는 뇌에서 미엘린이라는 물질의 합성을 돕습니다. 미엘린은 신경섬유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인데 이것이 손상되면 신경신호 전달이 느려져요. 비타민 K가 충분하면 미엘린이 건강하게 유지되어서 뇌의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시카고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58세 이상 성인 96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녹색 잎채소를 많이 먹은 사람들의 뇌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1년이나 젊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녹색 잎채소를 가장 많이 먹은 그룹은 하루에 시금치 한 컵 정도를 드셨어요. 가장 적게 먹은 그룹과 비교했을 때 기억력과 사고력이 현저히 뛰어났습니다. 건강한 인생 채널 시청자분 중에 박영자님이라는 74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점심에 쌈을 싸서 드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상추, 깻잎, 시금치 등을 골고루 드시는데 이런 습관을 40년 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박영자님은 74세인데도 손자들과 함께 스마트폰 게임을 하시고 새로운 요리법도 인터넷으로 찾아서 도전하세요. 인지능력 테스트를 해보니 50대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다섯 번째 슈퍼푸드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에는 플라바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60세 이상 성인들이 30일간 매일 다크 초콜릿을 먹었더니 뇌로 가는 혈류가 평균 8% 증가했어요. 또한 기억력 테스트 점수도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다크 초콜릿의 플라바놀은 뇌에서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촉진해요. 또한 기존 혈관의 기능도 개선시킵니다. 이로 인해 뇌세포들이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크 초콜릿도 적당히 드셔야 해요. 하루에 2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작은 정사각형 2개 정도의 양이에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슈퍼푸드를 모두 균형 있게 드시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각각의 영양소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더 큰 뇌 보호 효과를 발휘합니다. 건강한 인생 채널에서는 이런 음식들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레시피도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최소 3개월 이상은 지속해야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슈퍼푸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놀라운 뇌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마치 뇌를 위한 특별한 약처럼 작용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기적의 영양소라고 부를 정도예요. 건강한 인생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가장 감동받았던 순간들은 이런 영양소들을 꾸준히 섭취한 분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할 때였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극적인 개선을 보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3가지 기적의 뇌영양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의 식단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영양소는 녹차에 들어있는 L테아닌과 카테킨입니다. 녹차는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 마셔온 음료인데 최근 과학자들이 그 놀라운 뇌 보호 효과를 밝혀내고 있어요. 녹차에 들어있는 에피갈로카테킨갈레이트라는 성분은 이름은 어렵지만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성분이 뇌에서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형성을 막아주거든요. 아밀로이드 플라크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독성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분이 계세요. 78세 조명숙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50년간 매일 녹차를 3잔씩 드셨습니다. 한국전쟁 때 피난살이를 하시면서도 녹차만은 꼭 챙겨 드셨다고 하셨어요. 조명숙님의 뇌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8세인데도 뇌에서 아밀로이드 축적이 거의 없었어요. 평균적인 60대보다도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기억력 검사에서도 50대 평균을 훨씬 웃도는 점수를 받으셨어요. 녹차의 L테아닌은 뇌파를 알파파로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요. 알파파는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지는 상태의 뇌파입니다. 명상을 할 때나 깊이 몰입할 때 나오는 뇌파와 같아요. 카페인과 L테아닌이 함께 작용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카페인은 각성 효과를 주고 L테아닌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줘서 졸리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 이상적인 정신 상태가 됩니다. 일본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하루에 녹차를 5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1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절반 이하였어요. 이 정도면 정말 놀라운 예방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뜨겁게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70도 정도의 온도에서 3분간 우려내는 것이 좋아요.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카테킨이 너무 많이 나와서 쓴맛이 강해집니다. 또한 녹차는 공복에 마시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식후 30분 정도 지나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3잔에서 5잔 정도가 적당하고 저녁 늦게는 피하시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기적의 영양소는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입니다. 커큐민은 카레의 노란색을 만드는 성분인데 뇌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정말 강력해요. 인도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이 다른 나라보다 현저히 낮은 이유 중 하나로 커큐민 섭취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커큐민이 뇌에서 하는 일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커큐민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서 뇌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뇌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들의 생성을 막아줍니다. 또한 커큐민은 뇌에서 BDNF라는 성장 인자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BDNF는 뇌에서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고 기존 신경세포들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도와주는 중요한 물질이에요. 건강한 인생 채널 시청자분 중에 김동철님이라는 71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년 전부터 매일 강황차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생강황을 갈아서 끓인 차를 하루에 2잔씩 드셨습니다. 김동철님은 강황차를 마시기 전에는 자주 깜빡깜빡하시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셨어요. 하지만 강황차를 마신 지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확실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기억력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우울한 기분도 많이 개선되셨어요. 커큐민이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커큐민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검은 후추와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후추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커큐민의 흡수율을 20배까지 높여줍니다. 둘째는 기름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커큐민은 지용성이라서 기름이 있어야 잘 흡수되어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생강황을 직접 사용하기 어려우시다면 강황가루를 사용해도 됩니다.
하루에 티스푼 하나 정도가 적당해요. 우유에 타서 골든 밀크로 만들어 드시거나 요리에 양념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기적의 영양소는 다크 초콜릿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앞서 다크 초콜릿을 슈퍼푸드로 소개해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플라보노이드 때문이에요. 다크 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는 특히 뇌의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뇌혈관을 확장시켜서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뇌세포로 공급되도록 해줍니다. 컬럼비아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50세에서 69세 성인들이 3개월간 매일 고플라보노이드 코코아를 섭취한 결과 뇌의 치상회라는 부위의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치상회는 기억 형성과 관련된 중요한 뇌 부위예요. 이 부위의 기능이 개선되면서 참가자들의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5%나 향상되었습니다. 60세였던 사람들이 40세 수준의 기억력을 보인 것이죠. 제가 만난 환자 중에 박선영님이라는 73세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매일 저녁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카카오 85%짜리 다크 초콜릿을 정확히 20g씩 드셨습니다. 박선영님은 다크 초콜릿을 먹기 시작한 후 집중력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책을 읽을 때 30분도 집중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이 시간도 거뜬히 집중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플라보노이드의 또 다른 놀라운 효과는 뇌에서 새로운 뉴런이 생성되는 신경 발생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인이 되면 뇌세포는 더 이상 새로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연구에서 평생에 걸쳐 새로운 뇌세포가 생긴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플라보노이드는 특히 해마에서 신경 발생을 활발하게 만듭니다. 해마는 새로운 기억을 형성하는 핵심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새로운 뇌세포가 많이 생기면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다크 초콜릿을 선택할 때는 카카오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최소 70% 이상이어야 하고 85%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밀크 초콜릿은 오히려 혈당을 급상승시켜서 뇌에 해로울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기적의 영양소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뇌를 보호합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고 강황의 커큐민은 염증을 억제하며 다크 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는 혈류를 개선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아침에 녹차 한 잔, 점심 후에 강황차 한 잔, 저녁에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중요한 것은 품질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녹차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제품을 선택하고 강황은 생강황이나 순수한 강황가루를 사용하세요. 다크 초콜릿은 인공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런 영양소들의 효과를 높이려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 필요해요.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인생 채널에서는 이런 기적의 영양소들을 맛있게 섭취할 수 있는 다양한 레시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골든 라떼, 그린티 스무디, 초콜릿 아보카도 무스 등 맛있으면서도 뇌에 좋은 레시피들이 가득합니다. 기적의 영양소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최소 2개월에서 3개월은 꾸준히 섭취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효과를 경험하시면 평생 습관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기적의 영양소들을 꾸준히 섭취해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하루 3끼 식단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완벽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를 예방하는 좋은 음식들에 대해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해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이런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하루 3끼 식단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건강한 인생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음식이 많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겠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이 바로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완벽한 뇌 건강 식단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과 간식까지 모든 것을 포함한 완전한 가이드예요. 먼저 뇌 건강 식단의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하는 기관이라서 꾸준한 에너지 공급이 필요해요. 두 번째 원칙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을 피하는 것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인지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세 번째 원칙은 항염 음식과 항산화 음식을 매 끼니마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뇌는 산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활성산소도 많이 생성되거든요.
이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물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번째 원칙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뇌는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탈수가 되면 즉시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식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단부터 시작할게요. 뇌 건강을 위한 이상적인 아침 식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침 메인 메뉴로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나 견과류,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연어 구이와 현미밥, 그리고 시금치 나물이 완벽한 조합이에요. 연어에는 DHA와 EPA가 풍부해서 뇌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현미밥은 복합 탄수화물이라서 혈당을 서서히 올려서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시금치는 엽산과 철분이 풍부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요. 만약 생선을 아침에 먹기 어려우시다면 호두와 아몬드를 넣은 오트밀도 좋습니다. 오트밀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견과류의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뇌를 보호해줍니다. 여기에 블루베리를 한 컵 추가하면 완벽해져요.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이 뇌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킵니다. 아침에 블루베리를 먹으면 하루 종일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아침 음료로는 녹차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녹차의 카테킨과 엘테아닌이 뇌를 각성시키면서도 스트레스를 줄여줘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커피보다 카페인 함량이 적어서 부작용도 적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이명자님이라는 70세 분이 계시는데 이런 아침 식단을 1년간 실천하신 결과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오전에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안 되셨는데 이제는 오전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맑고 활기찬 시간이 되셨다고 하세요. 점심 식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서 충분한 에너지와 함께 뇌 보호 영양소가 필요해요. 점심 메인으로는 등푸른 생선과 녹색 잎채소, 그리고 통곡물을 추천합니다. 고등어 구이와 현미밥, 브로콜리 볶음, 그리고 다양한 쌈채소가 이상적인 조합이에요. 고등어에는 오메가3가 매우 풍부하고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K와 콜린이 들어있어서 신경전달 물질 합성을 도와줍니다. 쌈채소들은 엽산과 각종 미네랄을 공급해서 뇌 기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요. 여기에 된장국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된장의 발효 성분들이 장내 미생물을 개선해서 장내축을 통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나트륨 함량이 높으니까 싱겁게 끓이는 것이 중요해요. 점심 후 디저트로는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추천합니다. 점심 후 오후 2시쯤에 찾아오는 나른함을 다크 초콜릿의 플라바노이드와 소량의 카페인이 해결해 줄 거예요. 만약 직장에서 도시락을 드셔야 한다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메뉴들로 구성해 보세요. 견과류를 넣은 현미 주먹밥, 연어 구이나 삶은 달걀, 그리고 방울토마토나 당근 스틱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저녁 식단은 하루 중 가장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소화하기 쉬우면서도 뇌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선택해야 해요. 저녁 메인으로는 단백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들을 추천합니다. 두부 스테이크와 퀴노아, 그리고 구운 채소들이 완벽한 조합이에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세포를 보호하고 퀴노아는 완전 단백질이면서 동시에 복합 탄수화물이라서 밤사이 뇌 회복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해줍니다. 구운 채소로는 가지, 호박, 파프리카, 양파 등을 추천해요. 이런 채소들에는 각종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어서 뇌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저녁 국물 요리로는 미역국이나 다시마국을 추천합니다. 해조류에 들어있는 요오드와 미네랄들이 갑상선 기능을 돕고 뇌 기능도 향상시켜요. 저녁 후 디저트로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소량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의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수면을 도와주고 밤사이 뇌에서 일어나는 회복 과정을 촉진합니다. 건강한 인생 채널 시청자분 중에 김성호님이라는 68세 분이 계신데 이런 저녁 식단을 6개월간 실천하신 결과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셨어요. 예전에는 자주 깨고 아침에 피곤하셨는데 이제는 깊게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신다고 하세요. 이제 간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식도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올바른 간식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뇌가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오전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이나 그릭 요거트에 베리를 넣은 것을 추천합니다.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점심까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고 베리의 항산화 물질이 뇌를 보호해줍니다. 오후 간식으로는 아보카도 토스트나 후무스와 채소 스틱을 추천해요.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뇌혈류를 개선하고 후무스의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이 저녁까지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식단을 완벽하게 따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공식품을 피하고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라면 대신 현미밥, 과자 대신 견과류, 탄산음료 대신 녹차나 물을 선택하세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메가3 섭취입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등푸른 생선을 드시고 매일 견과류를 한 줌씩 드세요. 세 번째는 항산화 식품 섭취입니다. 매 끼마다 색깔이 진한 채소나 과일을 포함시키세요. 블루베리, 브로콜리, 당근, 시금치 등이 대표적이에요. 연령대별로도 약간씩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50대와 60대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뇌 기능이 변화하는 시기라서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 제품을 더 많이 드시는 것이 좋아요. 70대 이상은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구성하되 영양소 밀도는 높여야 합니다. 생선살 죽이나 두부 요리, 갈아 만든 견과류 음료 등이 좋습니다. 이런 식단을 실천하실 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가지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첫 주에는 아침에 블루베리 추가하기, 둘째 주에는 간식을 견과류로 바꾸기, 셋째 주에는 저녁에 생선 요리 추가하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건강한 인생 채널에서는 이런 식단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일주일치 식단표와 장보기 목록도 제공하고 있어요. 또한 바쁜 현대인을 위한 간편 레시피들도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80%만 실천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즐겁게 실천해 보세요. 다음에는 이런 좋은 음식들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뇌 건강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1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건강한 인생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재료를 사서 열심히 드시는데 잘못된 조리법 때문에 영양소가 파괴되어서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오늘은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들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맛있게 조리하는 비법들을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시면 같은 재료로도 훨씬 더 건강한 요리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생선 조리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 열과 공기에 매우 약한 성분이에요. 잘못 조리하면 귀중한 DHA와 EPA가 모두 파괴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생선 조리법은 저온에서 짧은 시간 동안 가열하는 것입니다. 찜이나 수비드가 이상적이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약한 불에서 굽거나 삶는 것이 좋아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정말 인상 깊었던 분이 계세요. 75세 한경숙 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30년간 매일 생선을 드셨지만 처음에는 별다른 효과를 못 보셨어요. 알고 보니 생선을 바짝 구워서 드셨던 거예요. 한경숙 님이 조리법을 바꾸신 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선을 알루미늄 포일에 싸서 180도 오븐에서 15분만 구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6개월 후 기억력 테스트에서 이전보다 40%나 향상된 점수를 받으셨습니다. 생선을 굽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일 구이입니다. 생선을 포일로 감싸면 수분과 함께 영양소들이 보존되어요. 여기에 레몬즙을 뿌리면 비타민C가 오메가3의 산화를 막아줍니다. 팬에 구울 때는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중불에서 겉만 살짝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구우면 오메가3가 트랜스 지방으로 변할 수 있어서 위험해요. 생선 두께의 절반 정도만 익으면 충분합니다. 생선을 삶을 때는 물 대신 우유를 사용해보세요. 우유의 단백질이 생선의 비린내를 없애주고 칼슘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끓는 우유에 생선을 넣고 5분만 삶으면 부드럽고 맛있는 생선 요리가 됩니다. 튀김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고온의 기름에서 오메가3가 완전히 파괴될 뿐만 아니라 트랜스 지방과 발암물질이 생성되어요. 생선 프라이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오히려 치매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채소 조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들에 들어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도 조리법에 따라 보존 정도가 크게 달라져요.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은 뇌암을 예방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성분은 열에 매우 약해서 잘못 조리하면 90% 이상 파괴됩니다. 브로콜리를 가장 건강하게 조리하는 방법은 살짝 데치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2분만 데친 후 찬물에 헹구면 색깔도 선명하고 영양소도 그대로 보존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물 한 스푼과 함께 2분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시금치의 엽산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비타민이라서 오래 삶으면 모두 물에 빠져나가요. 시금치는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30초만 볶거나 뜨거운 물에 10초만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인생 채널 시청자분 중에 김미선님이라는 67세 분이 계신데 채소 조리법을 바꾸신 후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예전에는 채소를 푹 삶아서 드셨는데 이제는 살짝만 데쳐서 드시거든요. 김미선님은 조리법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크게 개선되셨어요. 채소의 비타민 B와 엽산이 제대로 보존되어서 뇌 기능이 향상된 것이죠. 당근이나 토마토는 오히려 가열했을 때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됩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함께 가열하면 흡수율이 5배 이상 증가해요. 당근은 올리브 오일과 함께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볶으면 베타카로틴이 최대로 증가합니다.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끓여서 토마토 소스를 만들면 라이코펜 함량이 생토마토보다 3배나 높아져요. 이제 견과류 처리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견과류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소화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견과류를 물에 하룻밤 담가두면 효소 억제제가 제거되어서 소화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한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져요. 아몬드나 호두를 8시간 정도 물에 불린 후 껍질을 벗기고 드시면 됩니다. 견과류를 살짝 구우면 고소한 맛이 나면서도 영양소는 보존됩니다. 오븐을 150도로 예열한 후 견과류를 10분간 구우세요. 너무 오래 구우면 좋은 지방이 산화되니까 주의하세요. 견과류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면 소화도 쉽고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아몬드 가루나 호두 가루를 샐러드에 뿌리거나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녹차와 강황 우리는 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 우리면 쓴맛만 나고 좋은 성분들은 제대로 추출되지 않아요. 녹차는 70도에서 80도 사이의 물에서 3분간 우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면 카테킨이 과도하게 추출되어서 쓴맛이 강해져요. 미지근한 물에서는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우러나지 않습니다. 녹차를 우릴 때 레몬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카테킨의 흡수율이 5배나 증가합니다. 비타민C가 카테킨의 안정성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강황차를 만들 때는 생강황을 갈아서 끓는 물에 10분간 우린 후 꿀을 넣어 드세요. 여기에 검은 후추를 조금 넣으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20배나 증가합니다. 강황을 요리에 사용할 때는 기름과 함께 볶아주는 것이 중요해요. 커큐민은 지용성 성분이라서 기름이 있어야 잘 흡수됩니다. 카레를 만들 때 강황 가루를 기름에 먼저 볶은 후 다른 재료를 넣으세요. 조리 온도와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비타민과 항산화 물질들은 100도 이상에서 급속히 파괴되기 시작해요. 가장 이상적인 조리 온도는 60도에서 80도 사이입니다. 이 온도에서는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으면서도 세포벽이 부드러워져서 영양소 흡수가 좋아져요. 수비드 조리법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저온에서 오랜 시간 조리하면 단백질은 부드러워지고 비타민은 그대로 보존되거든요. 일반 가정에서도 저온 조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꺼운 냄비에 재료를 넣고 가장 약한 불에서 뚜껑을 덮고 조리하는 것입니다. 온도가 80도를 넘지 않도록 중간중간 확인해 주세요. 조리기구도 영양소 보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알루미늄이나 테플론 팬보다는 스테인리스 스틸이나 세라믹 팬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알루미늄은 산성 음식과 반응해서 알루미늄 이온이 음식에 녹아들 수 있어요. 이 알루미늄 이온이 뇌에 축적되면 신경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테플론 팬의 코팅이 벗겨지면 독성 물질이 나올 수 있어서 위험해요. 스테인리스 스틸 팬이 가장 안전하고 세라믹 팬도 좋은 선택입니다. 전자레인지 사용할 때는 플라스틱 용기를 피하고 유리나 세라믹 용기를 사용하세요.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들이 뇌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어요. 향신료와 양념 사용법도 중요합니다. 마늘, 생강, 양파 같은 향신료들은 뇌 건강에 매우 좋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마늘의 알리신은 뇌혈류를 개선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알리신은 열에 약해서 마늘을 생으로 먹거나 살짝만 볶아야 해요. 마늘을 다진 후 10분간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그 후 요리에 사용하면 가열해도 알리신이 어느 정도 보존되어요.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은 뇌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생강을 갈아서 차로 마시거나 요리 마지막에 넣어주면 좋습니다. 양파의 케르세틴은 뇌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양파를 볶을 때 올리브 오일과 함께 중불에서 천천히 볶으면 케르세틴이 최대로 증가해요.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팁입니다. 로즈마리,
바질, 오레가노 등에는 뇌를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들이 가득해요. 로즈마리의 로즈마린산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서양에서는 기억의 허브라고 불러요. 로즈마리를 요리에 넣을 때는 마지막에 넣어서 향이 날아가지 않게 하세요. 제가 건강한 인생 채널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같은 음식의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70세 박정수님은 조리법만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같은 재료로 요리하시는데 저온에서 짧게, 기름은 올리브 오일만, 향신료는 풍부하게 사용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박정수님은 예전에 비해 훨씬 활력이 넘치시고 기억력도 좋아지셨다고 하세요. 가족들도 요리 맛이 훨씬 좋아졌다고 칭찬하신다며 웃으시더라고요. 조리법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건강한 조리법들을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쁜 현대인도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실용적인 팁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치매 예방에 좋은 음식들과 조리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건강한 인생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좋은 정보는 많이 알겠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정말 현실적이고 중요한 고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찾아낸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실천 방법들을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따라하시면 누구라도 무리 없이 뇌 건강 식습관을 평생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치매 예방을 위한 식습관 7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만 지키셔도 치매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생선을 드시는 것입니다. 매일은 어려워도 최소한 일주일에 4번은 드셔야 해요. 바쁜 분들을 위해 간편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동 연어나 고등어를 미리 사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세요. 아침에 냉장실로 옮겨두면 저녁에 바로 조리할 수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려도 충분히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참치캔도 좋은 대안입니다. 다만 물에 담긴 참치캔을 선택하시고 기름에 담긴 것은 피하세요. 참치캔 샐러드나 참치 김밥을 만들어 드시면 간편하면서도 맛있어요. 건강한 인생 채널 시청자분 중에 김영수님이라는 직장인이 계세요. 이분은 매일 점심을 편의점에서 사드시는데 참치 김밥과 견과류 한 봉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식습관을 바꾸셨어요. 이것만으로도 3개월 만에 오후 집중력이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매일 견과류를 한 줌씩 드시는 것입니다. 한 줌이라는 것은 본인 손바닥에 가득 찬 정도예요. 대략 호두 6개, 아몬드 15개 정도의 양입니다. 견과류를 꾸준히 드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리 소분해서 준비해두는 것이에요. 일요일에 견과류를 사서 하루 분씩 작은 봉지에 나누어 담아두세요. 가방이나 사무실 서랍에 넣어두고 출출할 때 드시면 됩니다. 직장에서 커피와 함께 과자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과자 대신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싱거워서 아쉬우실 수 있지만 2주만 지나면 견과류의 고소한 맛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은 하루에 색깔 있는 채소를 5가지 이상 드시는 것입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채소를 고루 드셔야 해요. 각각 다른 파이토케미컬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지개 샐러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방울토마토, 당근, 파프리카, 브로콜리, 자주색 양배추를 한 그릇에 담으면 5가지 색깔이 완성되어요. 바쁜 분들은 냉동 혼합 채소를 활용하세요. 요즘 냉동 채소들은 영양가도 좋고 미리 손질되어 있어서 편리해요.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가공식품을 피하는 것입니다. 라면, 햄, 소시지, 과자, 탄산음료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2번 이하로 줄여보세요. 가공식품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은 대체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에요. 라면 대신 즉석 미역국이나 북어국,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에 레몬을 넣은 것을 준비해두세요. 5번째 계명은 매일 녹차나 허브차를 3잔 이상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한 잔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녹차로 대체하세요. 녹차를 꾸준히 마시는 팁은 텀블러에 녹차를 우려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에요. 아침에 집에서 우려서 가져가면 하루 종일 마실 수 있어요. 차가운 녹차도 맛있고 영양소는 그대로 보존됩니다.
6번째 계명은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고 해서 하루 종일 굶는 것이 아니라 16시간 정도 공복을 유지하는 간헐적 금식을 말해요. 예를 들어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다음날 점심 12시에 첫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뇌에서 자가포식이라는 청소 과정이 활발해져서 독성 단백질들이 제거되어요. 간헐적 금식을 실천하는 분 중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73세 이순희님이라는 분인데 일주일에 3번 간헐적 금식을 하시면서 1년 만에 기억력이 현저히 개선되셨어요. 7번째 계명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최소 8잔의 물을 마셔야 해요. 뇌는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조금만 탈수가 되어도 인지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전마다 물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렇게만 해도 하루에 6잔은 마실 수 있어요. 이제 단계별 식단 개선 실행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는 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1단계는 나쁜 것부터 빼는 것입니다. 첫 주에는 탄산음료를 물로 바꿔보세요. 둘째 주에는 과자를 견과류로, 셋째 주에는 라면을 즉석국으로 바꿔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2단계는 좋은 것을 하나씩 추가하는 것입니다. 넷째 주에는 아침에 블루베리를 추가하고 다섯째 주에는 점심에 생선 요리를 추가해보세요. 여섯째 주에는 저녁에 견과류를 추가하세요. 3단계는 조리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주부터는 튀김 대신 구이나 찜으로, 백미 대신 현미나 혼합국으로 바꿔보세요. 소금 대신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해보세요. 건강한 인생 채널 시청자분 중에 이런 단계별 방법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68세 박미영님은 3개월에 걸쳐 단계별로 실천하신 결과 체중도 줄고 혈압도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기억력까지 개선되셨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뇌 건강 식생활도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지속하기 어려운 일도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쉬워져요. 가족 모두의 뇌 건강을 위해 주말에는 함께 요리해보세요. 생선구이나 견과류 샐러드를 만들면서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건강한 간식을 함께 만들어 보세요. 견과류 쿠키나 블루베리 머핀을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이 가족 문화로 자리 잡을 거예요. 노인 부모님이 계신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요. 소화가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생선을 갈아서 만든 완자나 견과류 우유를 준비해드리세요. 실천을 지속하기 위한 동기부여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변화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매일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몸의 변화는 어떤지 간단히 일기를 써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기록으로 남기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둘째는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식단을 목표로 하지 말고 오늘 견과류 한 줌 먹기, 이번 주 생선 2번 먹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세요. 셋째는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며칠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장보기와 식재료 보관 팁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볼 때 뇌 건강에 좋은 재료들을 미리 리스트업해서 가세요. 충동 구매로 나쁜 음식을 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냉동실을 적극 활용하세요. 생선, 베리류, 견과류는 냉동 보관해도 영양가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거든요. 미리 사서 냉동해 두면 언제든 꺼내서 쓸 수 있어요. 외식할 때도 요령이 있어요. 메뉴를 고를 때는 생선 요리나 샐러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식집에서는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을, 양식집에서는 연어 요리를 선택하세요. 패스트푸드점에서도 건강한 선택이 가능해요. 햄버거 대신 샐러드를, 감자튀김 대신 과일을 선택하세요. 음료는 탄산음료 대신 물이나 우유를 선택하세요. 스트레스 관리와 식습관의 연관성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음식이나 짠 음식을 찾게 되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견과류나 다크 초콜릿 같은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해보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뇌 건강에 중요해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뇌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려고 노력하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음식 섭취를 중단하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늦은 식사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뇌의 청소 기능을 방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겁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오래 지속하기 어려워요.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재미, 건강해지는 기쁨을 느끼면서 실천하세요. 건강한 인생 채널에서는 이런 실천 방법들을 더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또한 같은 목표를 가진 시청자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내일의 건강한 뇌는 오늘의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벌써 마지막 파트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건강한 인생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시청자분들께서 실제로 변화를 경험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은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몇 가지 나누면서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정말 놀라운 성공 사례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82세 최영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3년 전만 해도 손자 이름을 헷갈리시고 길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서 가족들이 매우 걱정하고 계셨어요. 최영옥 할머니는 건강한 인생 채널을 통해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차근차근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블루베리 한 컵과 호두 6개를 드시고 점심에는 고등어나 연어를 드셨어요. 저녁에는 브로콜리와 시금치 같은 녹색 채소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매일 녹차 3잔과 강황차 1잔을 마시셨고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조리할 때는 항상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고 소금 대신 다양한 허브와 향신료를 활용하셨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최영옥 할머니는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어요. 손자들 이름은 물론이고 생일까지 다 기억하시고 복잡한 요리 레시피도 척척 따라하세요. 더 놀라운 것은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배우셔서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최영옥 할머니의 뇌 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82세인데도 뇌 나이가 65세 수준이었어요. 담당 의사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건강한 인생 채널 덕분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다른 감동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74세 박철호 할아버지는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기억력까지 나빠지고 계셨어요.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지만 인지기능 저하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철호 할아버지는 오늘 들으신 식단 가이드를 따라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특히 간헐적 금식과 항산화 음식 섭취에 집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녹차 1잔을 마시시고 견과류와 베리를 빠뜨리지 않고 드셨어요. 1년 후 박철호 할아버지의 혈당 수치는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혈압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억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약 먹는 시간도 자주 까먹으셨는데 이제는 하루 일과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세요. 이런 사례들을 볼 때마다 제가 확신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늦지 않다는 것이에요. 80세든 90세든 지금 시작하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많으니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뇌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고 기존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이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말이에요. 제가 진료한 환자 중 가장 나이가 많으셨던 분은 89세 김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이분은 87세에 경미한 인지저하 진단을 받으시고 절망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식습관 개선에 도전하셨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2년간 꾸준히 뇌 건강 식단을 실천하신 결과 89세인 지금도 혼자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시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계세요. 가족들은 할머니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아지시고 활기차지셨다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첫째, 치매의 진짜 원인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뇌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예요. 이것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야 할 위험한 음식들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가공육, 트랜스지방, 정제당, 과다한 나트륨, 인공감미료, 과도한 알코올이 바로 뇌를 공격하는 수문적들입니다. 셋째, 뇌를 보호하는 슈퍼푸드들을 매일 드세요.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견과류의 비타민이, 녹색 채소의 엽산, 다크초콜릿의 플라보노이드가 여러분의 뇌를 지켜줄 것입니다. 넷째, 기적의 뇌 영양소들을 놓치지 마세요. 녹차의 카테킨, 강황의 커큐민, 다크초콜릿의 플라바노이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섯째, 조리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소 함량이 10배 이상 차이 날 수 있어요. 저온에서 짧게 올리브 오일과 함께 풍부한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섯째,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80%만 실천해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세요. 주변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특히 50대 이상의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가족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2025년 현재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한다면 이런 암울한 전망을 바꿀 수 있어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한 뇌는 평생 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뇌 건강을 한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주무세요. 항산화 식품을 드시고 금연 절주하시고 새로운 것을 배워보세요. 한국 연구진들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 치매의 진실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건강한 뇌를 평생 유지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한 인생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뇌 건강 정보들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절별 뇌 건강 레시피, 연령대별 맞춤 영양 가이드, 뇌 건강 운동법 등 유용한 콘텐츠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또한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치매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연구에 참여하신 모든 연구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의 이창준 단장님과 전희정 선임연구원님, 그리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류훈 단장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삼성서울병원의 연구진분들까지 이분들의 헌신적인 연구 덕분에 치매 정복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면서 이 연구의 산증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뇌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바로 연구진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큰 보답이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나의 가족, 친구에게 전달되어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전달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바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을 얻어 좋은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뇌로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인생 채널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